높임법 봅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건 전부 다 이제 의문의 변동이었고요. 이제 완전히 다른 걸로 갑니다. 챕터 이제 완전 다른 걸로 가는 거예요. 이건 들어가요? 시험범위? 너희 교과서에 있어. 시험법에 안 들어가는 건 넣지도 않았습니다. 저 교과서 다 읽어보고 다 예시 다 갖다 놓은 거예요. 사이시옷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교수님 교과서 없다 안 하는 나 그거서 본 적 없는 것 같아. 작년에. 네, 일단 봅시다. 일단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요. 화자, 특히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발화자 얘기합니다. 발화자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람 사물을 대할 때 발화자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대할 때요 높거나 낮은 정도를 언어적으로 구별합니다. 언어적으로 구별한다. 요게 이제 높임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되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사물까지도 같이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은 뭐 당연히 높여야겠고요. 사물도 이제 때에 따라서는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높임법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세 가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주체 높임이야. 주체 높임. 첫 번째가 주체 높임이고요. 두 번째가 객체 높임. 객체 높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제일 좀 중요할 겁니다.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높임법을 좀 구분할 겁니다. 뭐 압존법도 있는데 그건 이제 교과서에 빠져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주체 높임부터 하나하나 좀 볼 겁니다. 일단은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정의를 좀 써놓고 갈 거야. 문장이나 아니면은 특히 문장에서죠. 문장에서 주어를 높입니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주어를 높인다. 요런 주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은는 이가 이런 걸로 나오겠죠. 는 이가 요런 것들로 나오시게 될 겁니다. 은는 이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입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을이나 를 이런 것들이 객체 높임에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상대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 높임이 좀 뜻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야. 문장에서 혹은 발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주목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 있는 발화 상황입니다. 말하는 상황. 발화 상황에서 듣는 청자를 높입니다. 청자를 높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듣는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되시겠죠? 발화 상황이 뭐예요? 말하는 상황. 여기 있는 발화 상황 같은 경우는 말하는 상황이에요. 말하는 상황에서 청자를 높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좀 대략적인 걸 좀 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주체 높임을 볼 겁니다. 주체 높임.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실현 방법을 좀 적어놓고 할게. 실현 방법. 주체 높임의 실현 방법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무엇 깨서, 무엇 깨서는 이런 것들. 공중이. 뭐뭐 깨서는. 그래서 뭐 예문 한번 들어보면은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뭐 할머니께서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제 문장의 주어에서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깨서나 깨서는을 사용하게 되면은요, 무조건 문장에서 높임을 실현시키는 하나의 조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거예요. 선어말어미 시. 선어말어미 시를 통해서 실현합니다. 그럼 너네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있는 선어말어미겠지. 요거의 정의를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선어말어미가 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어간이랑 어미 했던 거 기억나니? 어간 플러스 어미. 요게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도 가다를 예시로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가다를 이제 쪼개볼 겁니다. 그럼 가다를 쪼개보면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가 플러스 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가 플러스 다로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를 우리는 뭐라 부르고, 어간입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뒤에 있는 다를 어미라고 부르게 될 거야. 얘를 어간, 그리고 얘를 어미라고 부르게 될 거예요. 특히 여기 있는 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말어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말의 뒤에 오기 때문에 어말어미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 같은 경우에 이 가를 실질적 의미가 있는 어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간. 근데 여기 있는 어간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접속 부호가 있다라는 얘기는 단독으로 쓸 수 없다, 이런 얘기겠고요. 근데 뒤에 있는 다를 보니까 어말어미라고 제가 이제 써놨죠. 그럼 선어말어미는 어떤 뜻이겠어? 어말어미에 여기는 선은요, 먼저 선자입니다. 선제공격. 그 다음에 무슨 뭐 또 뭐 있어? 선불 뭐 이런 것들 있지. 미리 결제하는 선불. 그런 먼저 선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간과 어미 사이에 선어말어미가 들어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말어미 앞에 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선어말어미 같은 경우에는요, 어미의 앞에 붙어서 의미를 보충해 줍니다. 의미를 보충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어말어미에 시라고 하는 게 있지. 그러면 여기 있는 가다를 예시로 들면요, 가 플러스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가 붙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어말어미 다가 붙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최종적으로 어떤 말이 돼? 가시다가 되겠죠. 가시다. 그럼 이 말은 뭐야? 아버지께서 뭐 회사를 가시다, 할머니께서는 병원을 가신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가시다가 최종적으로는요, 가다의 의미를 갖지만은 가다의 무엇다? 높임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될 겁니다. 가다의 높임 표현이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가다의 높임 표현. 되시겠죠?
되셨죠? 그래서 서너 말어미 시가 사용되고 깨서랑 깨서는이 사용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돼. 됐지? 그래서 여기 있는 서너 말어미 시를 사용해서 높임을 실현하게 되면요. 우리가 얘를 이렇게 부를 겁니다. 문법적 높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문법적 높임. 되시겠지? 그럼 얘가 왜 문법적 높임인가를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가볼게. 아까 전에 우리 앞에서 했던 가시다를 좀 예시로 들어볼게요. 가시다 같은 경우에는요. 가 플러스 시 플러스 그리고 다 이렇게 구성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가 서너말 어미입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 서너말 어미. 그런데 여기 있는 시, 서너말 어미 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얘를 뺀다 라고 해볼게요. 얘를 만약에 제거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가다, 즉 얘는 용언의 기본형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용언이 뭔지도 이미 다 한번 얘기했었어요. 활용한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야. 용언의 기본형인 가다가 되기 때문에 가시다나 가다나 둘 다 어쨌거나 고우의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시를 제거를 해도 얘 같은 경우에는 뜻이 손상되지 않습니다. 뜻이 손상되지 않는다. 요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되시겠지? 그래서 서너말어미 시 같은 경우에는 빠져도 전혀 뜻이 손상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제거해도 뜻이 손상되지 않을 때 이거를 우리는 문법적 높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떨어진 소리 났는데? 기분 탓인가? 그럼 봐보자. 얘랑 이제 비슷한데 가봅시다. 계시다를 한번 봐볼게요. 계시다. 여기에도 지금 뭐가 들어가니? 시가 들어가죠. 그럼 너네가 이제 이런 생각할 거야. 서너말어미 시 아닌가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서너말어미 시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럼 내가 얘기했었지. 서너말어미 시 같은 경우엔 빠져도 뜻이 손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얘는 서너말어미 시를 빼봤어. 뺐더니 뭐가 되니? 게다가 되죠?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게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 같은 경우에는 서너말어미 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서너말어미 시가 아닙니다. 서너말어미 시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야.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계시다는 어떤 건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 있는 계시다, 보통 우리가 이 계시다를 언제 쓰니?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계신다, 아버지께서 집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문 하나만 적을게. 선생님께서 교무실에 계신다. 보통 이렇게 쓰잖아. 그럼 계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미를 갖니? 얘는 어떤 의미를 가져? 계신다. 그쵸? 있다죠? 있다의 의미를 갖지. 맞니? 그래서 여기 있는 계시다 같은 경우에는 서너말어미 시를 쓴 게 아니라 있다라는 말에 있다의 높임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 쓸게요. 얘는 있다의 높임 표현이야. 있다의 높임 표현. 되시겠죠? 그래서 있다의 높임 표현이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문법적 높임이 아니라 어휘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어로서 높임을 실현시켰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시겠지? 단어로서 높임을 실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그럼 한 가지만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먹다가 있어. 드시다 우리가 쓸 수 있겠지. 그럼 여기 있는 드시다도 시가 들어가지만은 빼버리면은 드다가 돼버리죠? 맞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시도 선어말어미 시가 아니다. 우리가 일단 첫 번째 이렇게 판단할 거고, 얘도 역시 뭐야? 어휘적으로 높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어휘적 높임이에요. 어휘적 높임. 되시겠지? 한 가지만 더. 먹다에다가 드시다 말고 우리가 이런 단어도 써볼 수 있어요. 잡수다 이런 얘기도 쓸 수 있어. 잡수다. 식사를 잡수다. 근데 보통 아버지께서 식사를 잡수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어떻게 하니? 잡수? 아버지한테 만약에 아빠 식사 잡숴 이러면은 새끼가 하면서 뼈마리가 날아갈 거야. 뭐라고 해야 돼? 잡수? 해요. 시다. 잡수시다. 잡수시다. 되시겠죠? 그래서 먹다에서 잡수다로 갔을 때 일단 첫 번째 뭐 어휘적으로 한번 높이고요. 어휘적으로 높이고요. 잡수다에서 잡수시다로 갈 때 문법적으로 높인다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문법적 높임.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높임 표현이 중복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핵심은 중복. 그러니까 높임 표현이 2번 이상 사용되어도 전혀 무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이 주체 높임에서 실현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접 높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직접 높인다. 이 말은 무슨 얘기야? 문장에서 주어를 직접적으로 높인다 이런 얘기예요. 가능하시겠지? 얘도 요 문장으로 볼까? 선생님께서 이게 뭐겠어? 주어죠.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사용됐고 깨서가 한번 사용됐고요. 뒤에 있는 계신다라는 걸 통해서 어휘적으로 높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되니?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깨서 한번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시다라고 하는 걸 통해 어휘적 높임을 사용했습니다까지 가시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직접 높임입니다 라고 확정을 지을 겁니다. 얘는 직접 높임이야. 되시겠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체 높임의 두 번째야. 주체 높임의 두 번째는요, 간접 높임이에요. 간접 높임. 그래서 여기 있는 간접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요. 왜 간접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지? S 플러스, S 다시 플러스 V 다시 이런 거 본 적 있니 혹시? 한 번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S 플러스 S 다시 플러스 V 다시. 이 다시는 구분 지으려고. 일단 예문 한번 봅시다. 예문으로 보는 게 제일 빨라. 실제로 이제 그 국어나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보면요. 전부 다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 예시가 엄청 많아. 근데 내가 그 예시를 이제 여기다 다 때려 박아 놓은 거야. 내가 이제 여기 쓰는 문장들도 그러고. 볼게요. 할머니께서는 치아가 튼튼하시다. 이런 문장. 위에 있는 문장 한번 연결 지어볼게. 할머니께서는 얘가 S가 되겠죠. 얘가 주어가 되겠지. 근데 봐봐. 할머니께서 튼튼하신 게 아니라 뭐가 튼튼하신 거야? 치아가 튼튼하신 거죠. 맞니? 그래서 얘를 우리는 S 다시 그리고 뒤에 있는 튼튼하시다가 V 다시가 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지. 되니?
할머니가 튼튼하신 게 아니야. 뭐가 튼튼하신 거야? 치아가 튼튼하시다. 이런 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치아가 튼튼하시다. 그럼 이 치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아니라 뭐니? 일종의 사물이죠. 맞니? 근데 이 사물은 누구의 것이야 지금? 할머니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할머니의 소유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머니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할머니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치아를 높임으로써 뭐야? 치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무엇을 높인다? 할머니를 높인다. 할머니를 높인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치아를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할머니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할머니를 높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지? 요게 간접 높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 주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직접 높임. 두 번째는 간접 높임. 이렇게 세팅이 되시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깨서는 그 다음에 선어말어미 시 이런 것들 사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유물을 높임으로써 간접적으로 높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됐지? 그래서 애지간한 거는 전부 다 간접 높임 대신 직접 높임. 이것도 여러분들 이제 문제 풀면서 계속 좀 예시를 많이 확인해 보셔야 돼. 그 밖엔 답이 없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봅시다. 근데 그 55문제 이거 문법도 포함돼 있어요. 아니? 그건 이제 뒤에 있어. 좋아요. 좋아요. 성냥팔이 소녀야? 졸려요. 성냥팔이 소녀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얘를 네모로 이렇게 써야겠다. 저 오늘 어디까지 나가야 되나? 상대 높임까지요. 쉬는 시간 있어요? 그럼 봐서요? 객체 높임까지 하고 아마 한 번 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학 동안에는 쉬는 시간 없어. 쌤 60kg 되죠? 아니요? 50. 50kg 된대. 53인데? 너무 많이. 키가 몇이에요? 173. 말도 안 돼. 왜? 쓰러져요 그러다. 아직까지 쓰러진 적은 없어. 많이 먹어요 쌤? 오늘도 나 밥 2공기 먹고 왔는데. 근데 왜 살이 안 쪄요? 체질이 많으신 거 같아요. 연비가 안 좋은 것 같아. 연비가 뭐예요? 그거 아니에요? 연애 그 비용? 말도 안 돼. 자동차 연비. 기름 넣으면 얼마만큼 멀리 가나 이런 거 있잖아. 똑같은 기름 넣어도 연비 좋은 차는 막 400km 갈 수 있는데 연비 안 좋은 차는 100km, 200km밖에 못 가. 쌤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연비가 안 좋은 거지. 난 그만큼 많이 쓴다 이거지. 에너지를. 서서 일하시니까. 그래. 그럼 여기. 야 쓴다고 살이 빠지냐고 나도 하루 종일 서 있지. 말도 하시잖아. 그러니까 계속 움직이잖아, 칼로리. 거의 4시간 동안. 다리 안 아프네, 진짜 궁금해요. 아프지. 근데 이게 적응돼가지고 괜찮아. 야, 나 시험 기간 때 12시간 서 있어. 알 안 생기세요? 생긴 적은 없는데? 확실히 뭔가 구원받은 몸이야. 구원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남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을 안 해도 되는 거지. 너무 안 쪄도 그거 아니에요? 스트레스긴 한데 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이게 낫지. 선생님이 쌤 여자친구보다 덜 나가요? 어? 쌤 여자친구보다 덜 나가요? 그거 말하면 안 되지. 뭐? 왜 이래? 왜 저래? 왜 저래? 애들 정신이 좀... 매너남이시네요. 어? 매너남이시네요. 저희한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은근 되게 매너 좋으시고 침대래요. 은근 다정한. 은근 쉽지 않네. 버스 갈 때 그냥 바로 수업이야. 나가고 있는 거. 이거 점점
감정 끼우면 안 돼. 계속 쓰셔. 정답 올 때마다. 참을 수 없어. 그래서 객체 높임은요,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목적어 같은 경우는 어떤 대상, 목적이 되는 대상을 얘기하고요. 부사어 같은 경우는 꾸며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어떤 걸 꾸며준다? 용언을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일단은 문장 하나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거야. 일단은 여기 있는 객체 높임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 실현 방법 적고 가셔야 됩니다. 실현 방법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실현 방법은 딱 4가지 뿐입니다. 이 객체 높임에서는요, 어휘적으로만 높여요. 어휘적 높임만 존재합니다. 이 어휘적 높임에서는요, 딱 4가지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대 국어에서는요, 4개의 단어뿐입니다. 4개의 단어. 그럼 여기는 4개의 단어만 외우면 만약에 그 단어가 나오면 그냥 무조건 뭐라 뱉으시면 돼. 객체 높임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은요, 첫 번째 모시다. 두 번째 드리다. 세 번째 여쭈다. 네 번째 뵙다. 요렇게 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일단 요렇게 어휘적 높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까 전에 우리 주체 높임에서는 뭐가 있었어? 깨서랑 그 다음에 깨서는 있었죠? 얘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 깨가 사용됩니다. 무엇 깨. 되시겠지? 뭐 선생님께, 아버지께 이런 것들. 선생님께, 아버지께 이런 것들.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뵙다 요거 4가지는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모두 여뵙 이렇게 외웠어. 모두 여뵙.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뵙다. 얘는 진짜 기계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장 같은 거 쫙 주고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문제 하나를 딱 줘. 진짜 쉬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중 높임법이 실현된 종류가 다른 것을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 근데 문장 쫙 보다가 한 문장이 모시다가 딱 들어가. 그럼 무조건 뭐라고 하시면 돼? 객체 높임 사용됐구나 라는 거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야. 되시겠지? 그래서 모시다, 드리다, 여쭈다, 뵙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기 있는 모시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무엇을 모시다 이렇게 나오시겠죠. 아버지를 모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 있는 을을 같은 경우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요. 할머니를 모시다, 아버지를 모시다, 목적이 되는 대상.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드리다 같은 경우에도요, 무엇을 들어갈 거고, 그래서 얘는 부사어이고요. 선물을 드리다 하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누구누구 깨도 들어가겠지. 선생님께 드리다. 요거 들어가겠죠. 여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고 부사어 사용돼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 당연히 뭐뭐께 들어갈 겁니다. 선생님께 질문을 여쭈다. 네 번째는요, 뵙다. 선생님을, 아버지를 뵙다. 그래서 목적어가 들어갑니다. 되시겠죠? 근데 여기 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가 현대 국어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요, 얘는 전부 다 현대 국어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세 국어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중세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나서
15세기, 16세기, 17세기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있는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저것만 넣어드릴게요. 일단 삽, 잡, 그 다음에 반치음, 삽 요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선어말 어미처럼 얘 같은 경우에는요. 일종의 선어말 어미처럼 사용이 됐어요. 일종의 선어말 어미처럼 사용이 됐다. 그래서 예문 좀 들어보면요. ES 대궐에 보내잡 붙였게 그 다음에 받잡건대 불디압기. 붙였 그냥 요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2학기 때 중세국어 한 번 더 할 겁니다. 지읒에다가 요 점 하나 찍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응? 지뢰 좀 찍고 그 다음 거. 그 뒤에 뭐 예문이 있어요. 제가 써놨어요. 똑같이. 되니? 그래서 여기 있는 대궐이 뭐냐면은 임금이 계신 곳이야. 여기 있는 대궐은 임금이 계신 곳. 임금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임금이니까 높여야겠지. 그래서 그냥 보낸다가 아니라 보내잡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마치 선어말 어미처럼. 되시겠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붙였은요. 부처입니다. 부처님. 그래서 부처님께가 사용이 된 거고요. 여기 있는 기 같은 경우에는 깨가 사용이 된 거고 받잡건대라고 되어 있지. 여기는 받잡건대의 뜻은 뭐냐면요. 바칠 것인데 라는 뜻이야. 받잡건대 바칠 것인데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뭐가 들어가? 잡이 들어간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보기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야. 이런 게 있다 요 정도. 저 점에도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래야. 그래서 아와 의의 중간음인데 그것까지는 일단 2학기 때 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로 그냥 제일 뭐냐면은 이게 훈민정음 만들 때 이런 거 있잖아. 아, 야, 여, 오, 유 이렇게 쭉 할 거 아니야. 마지막에 이런 콩알자리가 하나 딱 들어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게 모음상 가장 밑에 있어서 아래야라고 불렀던 거야. 근데 지금 이거 발음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이때 뭐 유튜버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추측컨대 보통 이런 거 보면은 보통은 이런 이제 밑에 받침이 있을 때는 의가 들어가고 단독으로 사용되면 아가 쓰이고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아와 의의 중간음일 것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이런 선어말 어미처럼 사용이 되어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높임의 대상들이지. 얘네들은 전부 다 높임의 대상이에요. 이런 높임이 대상이 있었을 때 깨와 함께 그리고 여기 있는 선어말 어미들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를 기억하시면은 객체 높임에서는 더 이상 보실 건 없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